우리가 실험을 다 같이 방금 해봤죠.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목이 뭐였냐? 생명현상에서 효소의 기능. 생명현상에서 효소의 기능이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다 마치고 토익까지 다 해봐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다 같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험 결과 과정이 과정 3, 과정 4, 시험관 A, 시험관 B. 여러분 시험을 잘 마치고 토의를 통해서 저마다 의견을 나눠보았고, 표에 정리한 내용은 아까 여러분들이 패들릿에 올려주어가지고 선생님이 적어가지고 한번 칠판에다가 써보겠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다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라고 적었고, 첫 번째 시험관 B는 기포가 발생. 과정 3에서는 불씨가 살아나 밝게 타오르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기포가 다시 발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과들을 다 올려주었어요. 아까 한 조는 처음에 기포가 관찰이 잘 안 돼가지고 간 조각을 바꿔서 실험을 진행했더니 기포가 잘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해본 문제 2번에 대해 발표해 볼 사람? 네, 수지가 발표해 볼게요. 산소. 또 발표해 볼 사람? 수소. 또 발표해 볼 사람? 승혁이가 발표해 볼까? 메탄. 이렇게 모두 실험에서 발생한 기체가 불씨를 살리고 밝게 타오르게 했기 때문에 불에 잘 타는 가연성 기체라고 다들 잘 적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산화수소는 이미 적어볼 텐데, 수소의 화학식은 H2O2 라는 화학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승혁이가 말한 탄소는 CH 퍼져. 근데 과산화수소에는 이 C가 없으니까 탄소는 아니라고 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말한 산소랑 수소는 모두 과산화탄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가연성 기체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산화수소 분해 작용을 알려줄게요. 과산화수소는 H2가 H2O 플러스 O2 이렇게 과산화탄소가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험에서 발생한 기포가 뭐임을 알 수가 있다? 산소임을 알 수가 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3번 문제에도 답을 할 수가 있겠죠? 3번 문제에서 답은 카탈레이스는 과산화탄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4번 문제를 다 같이 발표해볼 사람 있을까요? 4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 같이 화면을 볼게요. 자료 3을 다 같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을 다 같이 보면은 효소의 특징 뭐라고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한다. 카탈라이스는 물과 반응할까?
아니겠지.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하고만 반응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림 읽어볼게. 잠깐만. 1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효소는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맞는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번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여러분, 활성화 에너지 전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활성화 에너지가 뭐였죠? 네, 활성화 에너지는 여러분이 다 같이 말해준 것처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은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도 반응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 그림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된다. 우리 이번 실험에서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고 효소가 물과 산소를 놓아주었죠. 그래서 기포가 보글보글 올랐잖아요. 계속 잡고 있었다면 기포가 발생하지를 않았겠죠. 이해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넷째, 분리된 효소는 촉매 작용을 반복한다. 바로 이 특징이 우리가 아까 선생님과 같이 했던 4번 문제의 답이 되겠죠. 우리가 과산화수소를 추가했을 때 기포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효소는 반응 과정에서 분해되거나 변하지가 않고 다시 반응을 촉진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실험 결과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우리 진아가 질문해 볼래요? 진아가 선생님한테 우리 몸 안에도 과산화수소가 있냐고 질문을 해 주었어요. 맞아요. 우리 몸 안의 세포는 유기물, 포도당이나 지방,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를 사용하면 부산물로 과산화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인간과 같은 동물 세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동식물의 대부분의 세포에 카탈레이스가 존재합니다. 그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기 위해 있는 거고. 또 다른 친구 질문 있나요? 우리 닝닝이가 질문 있나? 우리 닝닝이가 과산화수소는 상처를 소독할 때 사용한다고 들어봤다고 방금 말해주었어요. 맞아요. 과산화수소는 우리 몸속에 세균을 제거하기도 해서 상처를 소독할 때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독성이 있어서 세포막과 DNA도 손상시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카탈레이스를 만들어내가지고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진서가 질문해볼까? 진서가 그러면은 효소는 무한히 특정 물질과 반응하냐고 질문을 해주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효소는 이 촉매 작용을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성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성된 효소는 더 이상 효소로 작용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효소가 무한하지는 않지만 이 촉매 작용을 반복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 중요도를 두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촉매 작용을 반복한다.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볼게요. 자, 자료 4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할 수 있겠나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상황에서 소와 효소가 없는 상태라면 단백질을 분해하려면 진한 염산을 넣고 오랫동안 끓여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소와 효소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찬진이가 말해볼까? 네, 맞아요. 소화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줘. 훨씬 약한 산과 낮은 온도에서도 소화가 가능하게 되죠. 또 활성화 에너지. 그러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발표해볼 사람 있을까요? 인우가 발표해볼까? 인우가 효소는 물질을 분해하는 줄만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말을 해주었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효소가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에만 관여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혈액의 음부, 머리카락이 길어지거나 상처가 난 부위에 새살이 돋는 물질의 합성에도 효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효소는 물질의 합성에도 필요하다. 효소, 물질의 합성, 그리고 분해 모두 효소가 작용해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